자, 세 번째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 등을 해서는 정말 안 되겠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먼저 자격증을 따셔서 돈 준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자, 부인한테, 아들한테 막 넘겨주시면 나중에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고요. 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했을 때 노래방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금 50만 원, 저 뒤에서 나올 건데요. 50만 원을 주니까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절대로 빌려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빌려주면 금방 표가 납니다. 왜요? 자격증을 벽에다 걸어 놓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 얼굴 대조가 되니까 저분이 자격증 없다. 이게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있는 분은 빌려줬다라고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그거 신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주면 포상금을 50만 원이나 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안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격증에 양도되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 자, 먼저 양도되어 하신 분, 양도하신 분, 그리고 양수 받으신 분, 자, 둘을 나란히 싸잡아서 교도소를 똑같이 보냅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7조 8조에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정도 저 끝에 1년. 자, 1년에다가 동그라미 잘 넣으시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의 동그라미 잘 넣으셔야 됩니다. 얼마? 1학년 1반.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1학년 1반에 입학하더라.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대여를 받으신 분도 이렇게 대여 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2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대여 받으신 분도 얼마라고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은 주신 분, 2번은 받으신 분, 둘 나란히 정말 교도소 갑니다. 자, 가로 2번에 공인중개사 아닌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데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얘도 얼마라고요? 거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도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우리 판례도 역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5번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무소에서 우리 사장님은 한 건 정도만 쓰시고요. 한 10건 중에서. 자, 대부분은 자격증 없는 분이 나중에 계약서를 막 쓰고요. 확인 설명서를 막 썼습니다. 거기가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두세 건만 써도 여기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 쓰세요, 여기입니다. 자격증 없는 분이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내팽개치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이 계약서 막 써서 주고 실무감은 보통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무등록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쓰신 분은 또 거기다가 빌려줬다고 해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에 네 번째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5번은 우리 시험 문제 바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쭉 아래 보시면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거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자, 부동산 뉴스 대표는 공인중개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본 적은 없는데, 뒤에 문장을 잘 보시면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부동산 뉴스 대표가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도 교도소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부동산 뉴스 대표는 유사명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판례 보세요. 유사명칭에 해당됐어. 여기입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문장은 없어도 그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도소 직행 기하셔야 됩니다. 자, 큰 문제가 돼서 그분이 만약에 자격증이 없었으면 거의 3학년 2반에 입학했을 거고, 자격증이 있었으면 거기도 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없어서 큰 문제가 됐을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우리 3장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개설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개설 등록은 한 문제감이 당연히 되고요. 자, 뒤쪽에 결격 사유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2개, 우리 3장은 2개가 나오니까요. 개설 등록, 그 옆에다가 이제 등록 하나 최소한. 자, 등록 기준이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결격 사유는 매년, 결격 사유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록을 모르면 말이 안 되고요. 지금은 신고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등록제 기하셔야 됩니다.
허가와 그리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고 신고보다는 약간 까다롭고 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등록의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자, 1번 쪽에서 이제 법적인 성격, 뭐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등록이 뭐냐? 기록을 하는 것, 장부에다가 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등록, 시험 문제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의 성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격은 그냥 제목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시험 문제감으로 거의 언급은 안 해놨습니다. 자, 먼저 기속적 행정행위다. 자, 등록은 요건만 갖추게 되면요. 시군구청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줘. 허가는 안 받아줄 수가 있지만 재량이 있으니까 안 받아주면 소송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줘 그러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명령적인 행정행위다라고 국가가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사망령 위반감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아까 양도돼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여기 주는 거니까 대인적인 행정행위지 대물적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땄으면 아들이 쓰셔야지 아버님한테 부인한테 동생한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세부적인 부분은 간단히 봐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지 효력까지 갖추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우리 민법 등에서 적법 그리고 효력 요건 배우실 겁니다. 효력 요건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 이제 등록 신청자는 누구고 등록 관청은 어디고 여기도 시험 문제 가면 당연히 되고요. 자, 먼저 등록을 신청하실 분 여기 이제 변호사도 안 되고 대통령 할의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X. 우리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래야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는지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에서도 판사님도 중개업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변호사 중개업 등록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 일이나 잘하세요. 재판 일이나 소송 일이나 잘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거나 그리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둘 중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에 소속돼 있으니까 다른 개업공사한테 소속돼 있으니까요. 공인중개사가 가능하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불가능. 시험 문제 여기도 나왔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 관청을 보시니까 이제 등록 관청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까 자격증 주신 분, 자, 그분은 시도지사, 자, 시험도 시도지사. 자, 대신에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은 편한 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이면은 서울시장한테 가실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종로구 25개 구가 있을 겁니다. 종로구에 가든지 은평구를 가든지 노원구를 가든지 용산구를 가든지 관악구를 가든지 이렇게 구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구가 있으면 자치구가 됐건 비자치구가 됐건 모두 구에 가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요. 대도시시라고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청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방이라도 인구 50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기는 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구에다가 자치구가 아니래도 비자치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시가 바빠 죽었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을 잘못하시면 가서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아무나 그냥 바지가랑이 잡으시면 맛이 같다고 큰 문제가 발생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 수원시는 가지 마시고요. 장안구, 팔달구로 가세요. 안양시도 만안구로 가세요. 우리 건법 같으면 서울시 자,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따졌을 때 서울이면 자치구로 가는 건 맞는데 수원이면 수원으로 가야 됩니다. 공법 같으면. 근데 여기 등록만큼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2번 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되고요. 자, 등록 신청할 때 이제 절차.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록 신청의 요건은 어떤 건가. 자, 그 아래쪽에 가로 1번, 2번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우리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곳. 여기 주소지가 아닙니다. 시험 합격 지역이 아닙니다. 자, 두고자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인천에다가 경기도에다가 대전에다가 KTX 타고 이제 내려간다고 괜찮다는 겁니다. 저 부산에다가 둬도 괜찮습니다. 주소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고자, 임의적이다, 알아서 하세요. 안 말려.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가로 2번은 이제 공동사무소가 뒤에서 나올 건데요. 자, 공동사무소. 사무소 하나를 두고 갑을 병정. 이렇게 네 사람이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갑을 병정은 모두 다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보증 설정도 각각 다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도 각각 해야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X. 자, 개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일괄 X.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 좀 잘 해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보다는 먼저 제목을 먼저 보시고요. 나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좀 훑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이 이제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업무 정지 받으신 분, 정지 먹었는데 무슨 등록 신청을 하겠습니까? X.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받으신 분,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가 있었을 때 좀 이따 이제 결격 사유 보실 건데, 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을 결하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 신청 안 받아줘요. 아까 전과자 시험은 본다고 했습니다. 점수 되면 합격증, 자격증을 받아요. 대신에 등록 신청은 안 돼요. 근무는 안 돼요. 결격 사유가 해제가 돼야 가능합니다.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박스가 정말 잘 나와 있고요. 먼저 자격 취득을 하세요. 사무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결격 사유 없으세요. 실무교육 받으세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을 시군구청에 이제 서류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인 시군구에다가 하면은 바로 7일 이내에 이제 통지가 옵니다. 열흘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통지가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증 설정하세요.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 때도 가능했었고요. 고용 신고도 가능했습니다. 자, 대신에 등록 통지를 받아야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보증 설정이 조건이니까 보증 설정해야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벽에다가 등록증, 자격증 걸어놔야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고요. 이제 등록 신청에 구비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실 건데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제 빠졌다는 거. 자격증도 위조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먼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니까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누가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지금 자격증은 X, 자격증만큼은 사본이고 원본이고 등록 신청할 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벽에다가 바로 걸어놓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신청서가 따로 있으니까 신청서 써서 내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청서,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한테 뭐를 자격증 주셨습니까? 자, 그 문장이 중간 정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X, 자격증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기업번에 보시까 기업번에 이제 실무교육 먼저 받으세요. 입니다. 소속이 될 건,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건, 뭐를요? 실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28에서 32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최소한 4일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반명함판 사진, 개인 또 명함판 사진, 대문짝만한 사진을 가지고 가시면 3, 4cm입니다. 뭐 cm 안 물어볼 건데요. 나중에 얼굴 잘리고 미스코리아 출전하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에 이제 사무소를 확보하셨습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개설 등록 받으신 분이니까 사무소 확보하셨어요. 그 사무소가 맞느냐고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는 됐냐? 사용검사 등을 받았으면 나중에 기재가 안 돼도 봐줄게. 가설 건축물대장은 안 돼.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먼저 건축물대장 기재가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가로 안에 공법에서 배우시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용승인, 우리 공법 등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 건축법에서. 그리고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은 조만간에 기재될 거니까요. 여기는 기재가 안 돼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사용검사도 안 된다. X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요. 조만간 정말 기재될 거 큰 문제 없을 거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저 그때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한번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이제 가로 안에 것도 보실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을 포함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막 컨테이너 하우스 같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제외. 그러니까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되는데 기재가 안 돼도 가설 건축물 대장만큼은 안 돼요. 그 가로 두 개도 매년 시험 문제 과목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한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만큼은 결격 사유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국인도 결격 사유 없다고 입증을 해야 될 거냐. 우리는 민원 조회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주소지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결격 사유를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외국인만 그렇지 괜히도 내국인도 그렇다 그러면 X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2번에 등록 신청할 때는 꼭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 얼마다 그런 거는 안 물어보는데 실제적으로 한 2만 원 정도의 증지세가 필요할 거니까요. 나중에 수수료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격증은 공짜로 그냥 받는데 축하 선물로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등록 신청할 때는 항상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야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실게요. 이제 등록 기준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등록 기준은 시험 문제감이 매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등록 기준에 등록의 기준입니다. 자, 3번은 별표를 꼭 3개를 좀 해놓으시고요. 근데 가로 1번에서 이제 아래쪽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동그라미 2번은 먼저 1번 쪽에서 실무교육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누가 실시를 할까요? 장관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시도지사. 거기다 이제 등록 신청했을 때 2년 이내 것만 너무 그냥 일찍 받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실무교육은 약발이 1년. 1년 넘어가게 되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겠다, 근무를 하겠다. 그랬을 때 실무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13만 원 그냥 날아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금액은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등록 신청 1년 이내 꼭 밑줄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1년 대신에 6월,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고요. 6월은 너무 짧습니다. 사무소 얻어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돼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시도지사 밑줄 한번 내주시고 장관 X, 그리고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X. 안 받으면 등록 신청이 안 돼요. 그 정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2번 아까 보셨던 거 나오죠. 건축물 대장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를 하세요. 사용검사 받으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고, 다시 한번 눈여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래줄에 뭐 적법성, 그리고 용도의 적합성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하세요. 사용권이니까 여기는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하고, 친구 사무소, 중개 사무소가 아니래도 2종 근생만 맞으면 여기는 사용대차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도 이제 본인 명의 아니래도 아들 명의, 그리고 딸 명의라도 문제는 없어요. 뭐를 확보하라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를 하세요. 자,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 아래줄에 이제 조금 간단해 보시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법에는 정말 중요한 게 1번. 자, 별표를 여기다가 3개 정도 꼭 해놓으시고요. 자, 기업법부터가 이제 바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인만큼은, 우리 법인 쪽에서는 갖출 게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상법상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중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런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등록 신청할 때 손바닥을 얻어맞습니다.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본 쪽에 이제 회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상법상 주식회사,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식회사 말고도 얼마든지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도 다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라고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거기다 상법상 주식회사 X, 거기다 자본금도 1억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보증 설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만 확보를 하면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태 그리고 돈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뒤에서 이제 겸업을 좀 배우실 건데요. 겸업이라고 해서 관리된
분양대행 등 6개,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그리고 겸업 6개, 총 다 해서 7개만, 우리 법인만큼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7개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업무가 아예 없고요. 만약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은 겸업 제한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뒤에 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14조만. 그 만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14조만. 그렇다고 중개업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겸업이 있는데 14조가 총 7개니까 그것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형태도 까다롭고 거기다가 목적도 까다롭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귿 번째가 이제 여기도 주의하시고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일 건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자, 뒤쪽에 이제 그리고 대표자를 빼고 나서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의 얼마가요? 3분의 1. 여기도 이제 과반수였다가 그리고 반수 이상이었다가 얼마로 달라졌습니까? 여기는 3분의 1 이상으로 달라졌습니다. 3분의 1. 자, 숫자하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대표자 뺀 나머지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에 얼마가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총 다 해서 10명인데 대표자는 당연히 여기는 공인중개사이고요. 그럼 몇 명입니까? 9명 남았습니다. 그 9명이었을 때 그럼 3분의 1은 3명이 공인중개사. 옛날에 과반수 같으면 벌써 5명이 갔을 건데 그거 아니고요. 지금은 3명이면은 중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정말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 3분의 1을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번에 이제 여기는 앞쪽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대표자가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걔는 또 실무 교육에다 3분의 1 그러지 말고요. 거기는 전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없건, 무조건 실무 교육은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대표자가 됐건, 책임자가 됐건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 우리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사원 옆에 바로 보시면 전원이 있습니다. 괜히 또 실무 교육에다가 3분의 1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음번에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는 똑같죠. 여기도 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 서류 있어야 된다. 결코 사유 당연히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다른 법률이 농협 등에서도 산림조합 등에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결격 사유 같은 경우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기준만큼은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괜히 또 농협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등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법은 적용되는데 등록 기준은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종별 바꾼다는 게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가거나 그 법인이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 법인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등록 신청하세요. 대신에 실무 교육 받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업무 손 뗀 지 얼마 안 됐고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는 실무 교육 받을 필요 없는데 등록 신청은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재개업으로 안 됩니다. 가로 1번 이제 제목이 잘 나와 있죠. 신규 등록 신청을 새로.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할 때는 등록 신청은 새로.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갔으니까 권리명 주체가 달라졌으니까 등기소에다가 먼저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등록관청에다가 서류를 내야만 그래야 이제 법인이 권리의무 주체에 해당되니까요. 권리의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재개업으로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은 이제 예외도 역시 시험 문제 나왔었고 예외 여기는 등록증 재개업으로 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61년도에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했었던 법 아래쪽에 부칙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번은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큼은 등록증 재개업으로 어차피 개인이니까 거기서는 등록증 재개업으로도 가능한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가고 아니면 또 법인은 아닌데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동일한 등록관청 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는 등록 신청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회 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그때도 나왔지만 기억하시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자,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주사 요번이 동시에 조건이 둘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고 이제 그 아래가 더 중요합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안이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니라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뭐만요? 등록증 제기요금은 돼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지금 이제 동그라미 2번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서류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여기도 제기요금 받고 예전에 등록증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거 안 뺐으면 재활용하니까 여러 개 막 걸어놓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어렵지 않게 한번 보시고 하여튼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뭐 폐업을 다시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실무교육 뭐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업무를 계속 하는 거니까 3번 정도로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등록 처분 나와 있고요. 자, 등록 처분은 얼마 만에 이제 등록 신청했습니다. 얼마 만에 소식이 올까요? 7일. 7일도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올까요? 서면으로 오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정말 내준 게 맞는지, 반명합한 사진이나 겪어사 있는지 없는지 다 모두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로 2번 쪽입니다. 여기 이제 1번, 2번, 4번까지 해서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빼버리고 나중에 제외하고 이제 개설 등록 반드시 해주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야한다, 기속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얼마 이내입니까? 7일 이내에. 자, 7일 열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도 X입니다. 7일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서면. 공무원들은 아주 서면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구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통 붙을 게 아니라 우체부 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종별입니다. 법인으로 가든지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로 가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중에 등록하고 처분을 내줄 거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할 거야? 회사로 할 거야? 법인.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으로 할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등록증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보증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등록증 교부를 하는데 보증 설정 안 하면 안 내줍니다. 자,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1번 쪽에서 이제 자, 등록증 내줄 때는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록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중개업을 시작해서 자, 중간중간 휴업이나 행정처분 얻어맞으면 그런 처분도 모두 조목조목 기재합니다. 그리고 폐업했을 때도 기재를 하고요. 그게 등록대장, 등록증, 등록대장에다가 등록증 줄 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증의 교부 요건. 자, 이 교부 요건이 바로 이제 보증 설정에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한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나오죠.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자, 보증에다가 꼼지르는 시간, 나중에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정말 중개하시다가 나중에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도매수는 그게 천재산입니다. 누구 재산 말아먹습니까? 배만 들이대면은 안 되니까 보증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뭐부터요? 보험부터 가입해 고스릴 겁니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중개하기 전에 보험부터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 자, 뒤에 이제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이 한 단어 나올 겁니다. 거기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보증 설정 하면은 등록증 내주겠다. 사고 칠 일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주의 넣으시고 하다 보증 설정, 그거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그럼 이제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줘야 된다. 자, 등록관청 시장군 수구청장은 확인해라.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해. 보증 설정을 모르냐. 자, 그입니다. 아마 중개하실 때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자,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니은번, 디귿번 또 뒤에서 나올 거니까요.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 등록증을 내주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는 또 열흘이 나옵니다. 다음 달 열흘까지. 자, 위에 7일 이내 통보해 주는 거.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알려준다. 우리의 단체니까 바로 알려주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저 끝으로 가보시면 다음 달, 앞쪽에 다음 달 열흘까지, 다음 달 10일, 10일도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올 때는 7일,
그리고 그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알려줄 때는 묶어다가 다음 달 열흘, 다음 달도 빠지면 안 되니까요. 다음 달 열흘까지 알려준다. 만약에 3월 같으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모두 묶어다가 4월 10일까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마다 철석맞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공구청 할 일이 바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쪽에서 이제 통보할 사항. 우리 시험 문제가 거기 안 되겠지만요. 거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충분히 오지선다 내고도 남아요. 자, 기억하시게 되면 첫 번째, 중개사무소를 옮겨갔다.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두 번째가 등록증 교부사항. 자, 금방 봤네요. 등록증 내줬다. 자, 누가 중개업을 한다?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 번에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1번 쪽에서 중개업을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변경이나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것도 공인중개사 협회가 알아야 되니까 보존 설정도 해야 되니까 알려줘. 자, 그입니다. 민번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는 뭐 했을 때, 고용했을 때, 그리고 회고 고용 관계가 종료됐을 때도 여기도 이제 신고를 받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사장님 말고도 종업원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도 알려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에 얻어맞은 건 행정처분. 근데 행정처분은 업무 정지와 그리고 등록 취소지. 여기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인장 등록 안 나오죠. 보존 설정 안 나오죠. 큰 변화 없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알려주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록증 실질맞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받으셔야죠. 자, 분실 그리고 회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잃어버리거나 위에다가 분실. 자, 위에 제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못 쓰게 됐을 때, 망가졌을 때, 거기는 회선. 그러면 등록증 첨부해서 가지고 올 건데 분실은 잃어버렸어. 아예 없으니까요. 그건 빼놓고 훼손해서는 등록증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수수료 내세요. 그럼 재교부 해주겠습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저 끝으로 가보시까. 재교부 신청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만 박스를 좀 잘 놓으시까. 하여야 한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뭐 하는 데라고요?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수수료 안 내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로 2번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기재사항 변경. 나중에 상호 같은 거 바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명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러면 첨실없다고. 개명 같은 거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바꿔주세요. 벽에 걸려있는 거 이름하고 개명한 이름이 다르면 되겠냐. 그래서 여기만큼은 안 하면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가로 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교부 하고자 할 때 저 끝에 보시니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꼭 박스에 넣으시고 옆에다가 할 수 있다. X. 자, 분실회선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큰 문제 없으니까 여기는 안 하면 너무 불안해 그입니다.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실회선은 없으니까 과태료밖에 얻어맞지 않는데 여기는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정도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그때도 이제 여기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졌으니까는 첨부를 하고 자격증 4번 같은 거 첨부를 해서 재교부 신청을 하면은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업무 개시가 나와 있죠. 자, 업무 개시. 자, 보증 설정도 했고 인장등록도 했고 고용 신고도 했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3개월이 넘어가도록 문도 안 열고 휴업 신고도 안 하시면 나중에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또 심하면 6개월이 넘어가도록 업무를 계속 안 하시면 나중에 642기에서 글자 따볼 겁니다.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3개월이니까 과태료지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시고 신고도 안 하시면 업무를 할 생각이 없다. 등록 줬던 것을 빼앗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2박 3일 빌면 봐줄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시험 문제 언급해서 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네 번째가 등록증을 빌려주면 정말 안 되겠죠. 양도 돼요. 아까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려주시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여기는 등록증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등록증을 빌려주기만 해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얻어맞습니다.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여기도 이제
대인적인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자격증이 되건 등록증이 되건 사람을 보고 주는 거니까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2번 쪽으로 바로 오시면요. 자, 먼저 만약에 걸리면 나중에 정량해서 앞글자를 따실 건데 자격증도 양도되어 했을 때는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등록증도 양도되어 걸리면 국가는 뭐 빌려주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라고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1학년 일반에 입학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 취소 당하고요. 자,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듣고 청문하고 자격 취소해, 등록 취소해 이런 처분이 내려집니다. 나중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안 하면 시장님, 시도지사님들이 옷을 벗으십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학년반 제재도 있고요. 이제 가로 두 번째가 이제 이중 등록. 자, 등록은 하나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다리 거치시면 안 됩니다. 이중 소속에 해서는 안 된다. 걔는 또 허락받으면 가능하다. X.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내 사무소 있는데 옆집에 가서 놀러 가는 게 괜찮습니다. 거기서 또 근무를 하십니까? 정보 안 빼와도 중견 물러난다고 해서 여기는 1학년 일반에 입학, 등록을 무조건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아주 크게 무리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한번 간단히 보시고 이제 유형. 자, 세 번째가 이제 등록을 2개 하거나 양다리를 거치거나 자, 이전하면서 이전 신고만 하시면 될 건데 등록을 또 하시면 시군구 달렸다고 등록을 또 하시면 이중 등록에 해당돼서 모두 다 빼앗더라는 겁니다. 교도소까지 보내요. 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4번에 이제 제재가 나오죠. 행정처분 나왔습니다.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상대적 X. 형벌 얼마라고요? 우리 3학년 2반도 있지만 그나마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당할 수가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은 양다리 거치는 겁니다. 막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종업원이 그러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건 모두 다 등록을 여기도 절대적으로 빼앗기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 뭐 유형도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하다 고용돼서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벌 보시니까 이제 세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에 자, 그 아래에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있어요.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5번 쪽에 이제 등록의 효력. 자, 등록 줬던 거 언제 사라질까요? 자, 시험 문제도 여기도 간간히 언급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자, 먼저 우리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을 때 근데 우리한테 준 개인적인 등록이 사망으로 자동적으로 소멸하고요. 법인은 해산을 했을 때 대표자가 사망이 아니라 해산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소멸. 나중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도 정량하면서 앞글자를 보실 겁니다. 사망, 해산. 그 옆에다가 자동 소멸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등록 취소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 소멸됐으니까 사람이 소멸됐으니까 등록도 자동적으로 같이 소멸되고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 취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자, 원래는 이렇게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 빼앗아 왔을 때 없어지는데, 자동 소멸도 있더라. 자, 보통 원칙 자체가 이제 오히려 등록 취소 처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정량, 정지먹고 중개했을 때, 양도대여 등을 했을 때는 빼앗아 올 겁니다. 그럼 빼앗아 오기 전에는 멀쩡한데, 빼앗아 오면은 없어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폐업 신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서 없어져요. 자, 2번, 3번이 오히려 원칙. 자동 서명 1번은 예외적으로 한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는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을 때 여기는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유형이 나와 있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데도 개설 등록하지 않았으면 등록이 없죠. 거기는 무등록에 해당돼요. 자, 큰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또 등록증을 양도되어 받아서 자격증을 양도되어 받아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맞아요.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안 한 건 무등록이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그리고 등록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폐업을 했는데도 계속 중개업을 등록 신청도 안 하고 계속 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등록은 멀쩡하니까요. 그 중간에 재개신고 안 해도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을 받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폐업하고 등록 취소요. 아주 큰 것들, 강한 것들. 그때는 무등록이 맞고요. 업무정지나 휴업은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잘 구분하시고요. 가로 2번 이제 무등록의 효과는 형벌이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3학년 2반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역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또는 임대차 계약은 전세 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유효가 될까요?입니다. 무효가 되면 거래 안전을 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라고요? 유효가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수 청구가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수 청구가 인정되면 우리도 이렇게 공부 죽어라고 안 할 겁니다. 계약 다 해놓고 보수 내놔 그럴 겁니다. 보수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네요. 반환장에 보수 청구는 아예 안 되고요. 나중에 줬으면 부당히 두고 돌려줘라고 소송 가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연체험으로도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애초부터 주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도 됩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2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등록의 과정 그리고 등록 기준 같은 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더 하나 나옵니다. 결격 사유도 한 문제가 되니까 자,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